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봉이입니다. 오늘은 국내 보건정책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HB 2030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종합정책입니다. 2001년이 아니라 2002년 제1차 계획을 기반으로 5차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5차는 2021년 1월에 이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HP 2030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건강 형평성을 강조한 만큼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목표는 그냥 수명이 아닙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이 건강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부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HP 2030의 목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HP 2030의 중점 과제는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건강생활 실천 확산이 첫 번째 과제로 나왔습니다. 금연과 절주, 영양과 신체활동, 구강건강을 위한 각종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살 예방이나 치매나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부분을 다루는 정신건강관리, 자, 그리고 암성 질환, 심내혈관 질환, 비만, 손상과 같은 이런 비감염성 질환에 관련된 예방 관리도 중점 과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염성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기후 변화가 많이 되면서 이런 환경성 질환들도 많이 지금 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HP 2030의 중점 과제로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가 이제 과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과 같이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하는 부분이 중점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자라는 부분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HP 2030의 중점 과제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강관리 사업 과제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별표를 2개를 치겠습니다. 자, 건강의 결정 요인을 기반으로 이렇게 사업이 구성되었고 중점 과제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반드시 꼭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런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2가지 아주 큰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생애 주기별로 이 건강증진 사업이 진행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2절 지역사회의 속성과 유형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사회 속성입니다. 지역사회 속성. 자, 속성이라는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갈까요? 속성은 어떤 사물, 고유의 성질,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는 어떤 본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자, 첫 번째,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간, 주민들 간에 서로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상호 교류가 서로 이루어지면서 사회화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또 지역사회 속성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유대감인데요. 이 속성 중에서도 이 공동유대감이라는 개념이 좀 특히나 중요한데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공동의식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공동의식. 자, 소속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이제 공동유대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지역마다 전통도 다르고 제도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가치체계가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공동유대감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 번 더 합니다. 자, 지역사회 속성은 3가지이다. 첫 번째,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 서로의 같은 가치 체계를 가지는 공동 유대감을 가진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사회의 유형, 종류인데요. 구, 기, 감으로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구겨진 감자? 구겨진 감자? 이렇게 좀 기억을, 구운 감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자, 구조적 지역사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집합체입니다. 자, 집합체는 사람이 모인 이유와 관계없이 단순히 모여있는 그런 집합이다, 이렇게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로는 미혼모 집단이나 노숙자 집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는 대면 공동체입니다. 서로 간에 친근하게 공동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죠. 계속해서 마주치고 대면하는 집단. 예시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민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세 번째는 생태학적인 문제의 공동체입니다. 지리적인 특성, 기후, 자연환경과 같은 요인의 영향으로 동일한 생태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뜻해요. 태풍이 일어났어요. 산림이 파괴되고 산성비가 내리고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할 때, 자, 같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를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지정학적 공동체다라는 것은 지리적, 법적 경계로 나누어진 행정구역상의 지역사회를 뜻해요. 예를 들면 이제 시, 군구, 읍면리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다섯 번째는 조직입니다. 자, 조직이라고 하면 목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동일한 환경 하에서 특정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일정한 사회 단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보건소,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 치료와 그리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하는 교회, 그리고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조직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자, 이제 문제 해결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가 가능하고 이 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구역에 거주하는 집단을 뜻해요. 자, 오염된 식수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되겠네요.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우리가 봤더니 시간적, 공간적 관계로 모여진 공동체였고 좀 고정적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기감에 기 하겠습니다. 자, 기능적 지역사회인데요. 자, 기능적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있는 공동체 집단이에요. 자, 지리적,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이런 제약이 없이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동적이구나 라는 특징을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동일한 요구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주민들의 일반적인 공통 문제와 요구에 기반을 둔 공동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사성 오염 지역으로 인해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모인 집단들,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동일한 요구를 가진 공동체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원 공동체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목적에 맞는 자원을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을 뜻해요. 그래서 산재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구기감에 감 하겠습니다. 감은 감정적 지역사회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감정, 감각, 감성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는 소속 공동체가 나왔어요. 자, 감정적 동지와 같은 정서적 감정으로 결속된 집단이에요. 학연, 지연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수 흥미 공동체예요. 뭔가 특수한 흥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특수 분야에 서로 같은 관심을 갖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인 집단을 우리 특수 흥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가 대한간호협회라든지 의사협회라든지 축구회라든지 산악회라든지 뭐 독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 유형은 너무 중요했었거든요.
구기감 한번 떠올리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적 지역사회의 6가지, 고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집합제, 대면 공동체, 생태학적 공동체, 지정학적 공동체, 조직, 문제해결 공동체로 6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구기감의 기능적 지역사회는 2가지인데요. 굉장히 유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일한 요구를 가진 공동체, 자원 공동체로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구기감의 감입니다. 감정적 지역사회는 감각이나 감성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속 공동체와 특수흥미 공동체 이 2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지역사회 유형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구기감 이 10가지 종류를 반드시 꼭 나눠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지역사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경제적 기능이에요. 경제제도. 자, 지역 주민들이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주로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공동의 지역 내에서. 자, 이러한 기능을 우린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2번째는 이제 사회화 기능입니다. 가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지식이나 가치나 행동 양상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가져요. 이런 기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사회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회 통제의 기능도 가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정치 제도가 여기에 포함되어지겠네요. 사회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기능, 지역사회가 스스로 규칙이나 규범을 향상해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우리가 사회 통제의 기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참여적 사회 통합 기능을 가집니다. 종교 제도 등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결속력과 사기를 좀 높일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우리 이런 활동들을 참여적 사회 통합 기능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부상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회복지제도와 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능은 총 5가지가 있었다. 경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통제 기능, 참여적 사회 통합 기능, 상부상조 기능. 지봉이었습니다.